안녕하세요. 현대자산 만들기 재테크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무니 노예분입니다. 오늘은 2026년 유망 섹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는 반도체 쪽을 했고 오늘은 조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진짜 사이클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입니다. 자, 2025년 전 세계를 흔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간세 발표는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부담이었지만 조선업에서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마스카 프로젝트죠. 한미 무역협상 타결 이후에 대미 투자 총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가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 조선 섹터 전반에 뚜렷한 훈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조선업 사이클이 이제 막바지가 아닌가, 또는 곧 피크아웃으로 가는 게 아니냐.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조선업 포항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2026년 단기 전망부터 보겠습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도 좋은 2026년 한번 볼게요. 2025년 전 세계 조선업 누적 수주 금액은 약 1조 1,500달러로 과거 10년 평균을 19% 정도 상회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좋았는데 2026년이 더 좋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2026년을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박 환경 규제가 지연되고 있고 운항 속도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고 이미 그 조선소에서는 이 설명치 일감이 수주 잔고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을 감안하면 2026년의 신규 수주량은 약 8,400만 GT, 2025년과 유사한 수준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국내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연초 수주 소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은 최소한 나쁘지는 않은 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중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산업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이 쉽게 늘지 않는 산업 구조죠. 특히 그 조선과 같은 산업재 업종의 중기 호황에는 아주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요.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이 쉽게 따라가지 못할 때입니다. 조선업 역시 같은 구조에 있고요. 현재로서는 호황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중국 경제입니다. 미중 갈등은 조선 해운 영역까지 번지면서 선박과 항만을 둘러싼 규제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중국 조선사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 규제의 불확실성인데 IMO의 탄소 배출 규제는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세부 기준과 적용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설비를 늘렸다가 이 기술 포진이 바뀌면 해당 설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조선사들은 보수적인 정성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인데 공급은 제한되고 수주 환경은 유지되는 구조가 중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이제 조선업의 핵심인 교체 수요 사이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조선업은 사실 전형적인 슈퍼사이클 산업입니다. 이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가 2003년부터 2008년이었고 이 시기에 발주된 선박들은 대부분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이 선박의 평균 수명을 약 20년으로 보면 이 선박들의 본격적인 교체 시점은 2029년에서 2030년으로 예상이 됩니다. 와, 2029년에서 2030년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조선업 포항은 교체 사이클의 초입부에 가깝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은 교체 수요가 서서히 시작되는 구간이고 2029년 이후에 본격적인 교체 발주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클 속에서 우리 국내 조선사들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회사별로 하나씩 한번 찾아볼게요.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먼저 HD 현대중공업인데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수주잔고는 약 480억 달러. 국내 조선사 중에 가장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LNG 운반선하고 대형 선박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원래 현대중공업이 대형 선박하고 엔진 쪽이 상당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네. 그리고 실적 가시성도 2027년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LNG 운반선의 수주 소식이 이어지며 강점이 말이 아니라 실제 수주로 확인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HD 현대중공업은 사이클 변동에도 가장 안정적인 조선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성의 레버리지가 큰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수주잔고는 약 320억 달러입니다. 강점은 역시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 그리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쪽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가시성은 2026년 하반기까지는 확보된 상황이고, 고부가가치의 선박 비중이 높아서 수익성 개선 여지가 큽니다. 삼성중공업은 수익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수주에서도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고. 최근에 LNG선의 수주 소식도 이어지면서 기본적인 수주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중공업은 향후 해양 플랜트 발주가 재개될 경우 실적의 레버리지가 가장 크게 작동할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최근 구조 변화가 있었던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의 수주잔고는 약 280억 달러입니다. LNG 운반선과 특수선, 군함, 비상선, 방산 영역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가시성은 2026년 중반까지 양호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미국 조선 재건 흐름과 연결입니다. 그 필리핀에 있는 필리조선소 인수했죠. 미국 조선 생산 능력의 확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오션은 조선과 방산을 동시에 보는 전략적 옵션을 가진 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단순하게 상선의 사이클을 넘어서서 지정학적이고 정책적인 수혜 가능성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업 투자가 왜 지금 적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2026년까지 수주잔고가 안정적이고 피크아웃을 걱정하기에는 상당히 이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미중 갈등과 환경규제 불확실성으로 공급 확대가 제한되고 있고 호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2029년 이후에는 진짜 교체 사이클, 이 진짜 본격적인 교체 수요가 본격화될 진짜 사이클이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업의 진짜 피크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데이터와 산업 구조 모두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나 엔진, 그러니까 HSD 엔진이죠. 하나에서 매수를 할 줄 몰랐는데 한 3년 정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8,000원대고 뭐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많이 샀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건데, 그 조선업은 조선업만으로 하나의 그 산업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파생되는 쪽이 어마어마하죠. 특히 조선업의 본격적인 호황이 오게 되면 조선 관련 기자재, 부품, 전체적인 산업의 사이클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에 연관되는 밸브류, 또 전장 부품 쪽, 방산 쪽은 일부 또 최근에 캐나다 그 수주도 있죠. 캐나다 잠수함 수주도 있죠. 그것 때문에 대통령 석사가 지금 캐나다에 가 있는 상태고,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조선업의 본격적인 사이클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조선업 ETF 쪽도 2028년에서 29년 사이에 본격적인 사이클이 올 때 그때 천천히 준비하면서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도 이 은퇴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조를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은퇴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조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중인 것들이고, 이 세상의 흐름에서 놓치지 않아야 된다. 내가 올라가야 될 순간, 올라타고 가야 될 순간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잘 타는 건 아니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버니 노예본 TV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 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